서울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호화로운 조명 아래 최고급 샴페인 거품처럼 빛나고 있었다. 강민혁 앤드 차서연 결혼 15주년 기념 파티. 이곳에 모인 30명가량의 상류층 인사들에게 강민혁과 차서연 부부는 완벽한 성공과 사랑의 상징이었다. 민혁은 잘나가는 건설회사 부사장으로, 서연은 명문가 출신의 재단 이사장 딸로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부부였다. 주치의 정아준만이 연회장 구석에서 서연을 걱정스럽게 지켜볼 뿐, 서연이 며칠 전 말기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서연은 이 행복한 순간을 망치기 싫어 남편에게조차 병을 숨기고 있었다. 민혁이 샴페인 잔을 들고 연단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남편의 여유롭고 유쾌한 미소가 가득했다.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저희 부부의 15주년 결혼 기념일을 축하해 주러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5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죠. 차서연, 이 여자가 없었다면 오늘의 강민혁도 없었을 겁니다. 민혁은 서연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고 서연은 감동 어린 미소를 지었다. 이 세상 그 어떤 수식어로도 부족한 제 아내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서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민혁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이따가 더 좋은 선물 줄게. 기대해. 민혁의 속삭임에 서연은 행복하게 웃으며 당신 마음이면 충분해요라고 답했다. 그녀는 그 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민혁이 다시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다. 그때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동시에 낯선 여인, 민혁의 비서 윤채림이 당당하게 걸어 나와 그의 옆에 섰다. 채림은 서연의 드레스보다 더 과감하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서연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하주는 상황을 직감하고 안색이 변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진심이 아닌 말을 했네요. 민혁이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자리는 사실 결혼 15주년 기념 파티가 아닙니다. 장례가 술렁였다. 민혁은 서연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서연 씨, 당신과의 15년은 저에게는 성공을 위한 투자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투자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투자금을 회수하고 제 진짜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민혁은 채림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소개합니다. 제 삶의 새로운 동반자 윤채림 씨입니다. 그리고 차서연 씨, 저는 당신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호텔 연회장에 정적이 흘렀다. 깨진 샴페인 잔소리만 크게 울렸다. 서연은 온몸을 떨며 민혁을 응시했다. 민혁 씨, 무슨 농담이 심하네요. 오늘은 기념일이잖아요. 서연이 겨우 입을 뗐다. 민혁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농담? 당신이 내 미래를 가로막는 짐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이 결혼은 끝났어. 당신의 모든 지위, 재산, 명예. 이제 필요 없어. 당신의 재단은 내가 접수할 거고 당신은 조용히 물러나면 돼. 민혁의 변호사가 서연에게 이혼 합의서를 건넸다. 서류 봉투를 받는 서연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내가 당신의 짐이라고요? 우리가 함께한 15년이 고작 당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다는 말인가요? 채림이 서연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사모님, 솔직해지세요. 당신은 금빛 새장 안에 새였을 뿐이에요. 이제 새장 문이 열렸으니 우아하게 날아가세요. 민혁 씨는 저와 함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겁니다. 서연은 모욕감에 뺨을 때리고 싶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하준이 서둘러 다가왔다. 강 부사장, 제정신입니까?
서연 씨, 일단 진정하세요. 민혁은 하준을 무시했다. 진정? 그녀가 뭘 진정해야 하죠? 현실을 직시해야지. 자, 그럼 모두 즐거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떠나겠습니다. 민혁이 채림의 손을 잡고 연회장을 나서려는 순간 서연은 온 힘을 다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까지 마요. 그녀의 목소리는 피를 토하는 듯 격렬했다. 민혁은 걸음을 멈췄다.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버리겠다고요? 좋아. 하지만 당신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나를 짐이라고 했죠? 그럼 내가 그 짐을 당신에게 영원히 짊어지게 할게요. 강민혁의 저택은 이제 고요한 전쟁터였다. 15주년 결혼 기념일 파티에서 외도와 시한부 선고라는 폭탄이 터진 후 차서연은 이혼을 거부한 채 민혁과 기묘한 동거를 시작했다. 이 계약은 서연의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낼 때까지 민혁이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징벌의 서막이었다. 아침 식탁? 고급스러운 음식이 놓여 있지만 둘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할 뿐이었다. 민혁은 아침부터 찌푸린 얼굴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주요 경제신문 일면에는 서연의 재단과 관련된 민혁의 회사 프로젝트들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재단 이사회에 압력을 넣었지? 민혁이 신문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다. 지금 그 프로젝트들이 중단되면 우리 회사가 입을 손해가 얼마인지 알아? 서연은 우아하게 홍차를 마셨다. 당신의 성공을 위해 내가 15년 동안 쌓아 올린 명성이잖아요. 그 정도의 영향력은 당연히 있어야죠. 이제 그 힘을 나를 배신한 사람을 위해 사용할 뿐이에요. 내가 이혼 소송을 걸면 어쩔 건데? 법원에서 당신이 시한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당신의 복수가 아니라 나의 피해가 더 부각될 거야. 서연은 차분하게 웃었다. 그럼 걸어보세요. 하지만 명심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나는 시한부 환자예요. 법원에서는 병든 아내를 외면하고 내연녀와 결혼하려는 남편의 이기심에 더 주목할 겁니다. 당신의 주가는 폭락할 거고 당신의 이미지는 쓰레기가 되겠죠. 그걸 감수할 수 있겠어요? 민혁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계산적이었다. 서연이 시한부라는 사실은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법정에서 감성적인 여론을 등에 업은 서연을 이길 수 없음을 직감했다. 당신, 정말 악마 같아졌군.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재단에 나가야 해요. 혹시 모르니 외출 시에는 반드시 내연녀 윤채림과는 거리를 두세요. 나의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서연이 방을 나서자마자 민혁은 급하게 채림에게 전화를 걸었다. 채림아, 이대로는 안 돼. 서연이가 내 사업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어. 당신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연이에게서 이혼 합의를 받아내야 해. 윤채림은 수화기 너머로 단호하게 말했다. 부사장님, 제가 그 여자를 직접 만나 설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독해졌어요. 부사장님도 이대로는 안 돼요. 제가 사모님을 만나고 올 동안 재단에 맞설 수 있는 비밀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해요. 차서연 없이도 부사장님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그 여자도 결국 포기할 거예요. 민혁은 채림의 야망 어린 목소리에 매번 홀렸다. 그는 채림과의 통화를 끊고 서연의 재단이 손대지 못하는 비자금과 비공개 프로젝트를 떠올리며 광기에 휩싸였다. 서연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채림은 당돌하게 서연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저택이 아닌
서연이 운영하는 미술치료센터였다. 서연은 환자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사모님, 여기서 평온하게 지내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채림이 싸늘하게 웃으며 서연이 그린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그림은 고독한 푸른색의 추상화였다. 죽음을 앞둔 분의 그림치고는 참 차분하네요. 혹시 슬픔이 너무 커서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건가요? 서연은 붓을 내려놓고 채림을 천천히 올려다보았다. 윤채림 씨, 당신은 평생 이런 색깔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당신의 세상은 오직 돈과 성공, 그리고 얕은 야망의 검은색뿐이니까. 얕은 야망이라뇨? 저는 부사장님과 함께 최고가 될 거예요. 사모님 덕분에 부사장님은 이제 곧 새로운 회사의 주인이 될 수도 있겠죠. 채림은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사모님은 곧 사라질 사람이에요. 왜 남은 시간을 낭비하세요? 이혼에 합의하고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 아닌가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채림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병으로 인해 야위었지만 채림은 그녀의 기세에 주춤했다. 아름다운 마무리. 내가 당신들 때문에 겪은 고통은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하죠? 서연은 낮게 음조렸다. 당신은 민혁 씨에게 새로운 성공의 수단이 될 뿐이에요. 당신이 나보다 젊고 예쁘지만 당신의 탐욕은 민혁 씨의 이기심을 뛰어넘지 못해. 당신도 결국 나처럼 버려질 거라는 걸 왜 몰라요? 채림의 얼굴이 굳어졌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사모님처럼 나약하지 않아요. 저는 부사장님의 성공을 도울 수 있고 제가 부사장님을 더 깊이 이해해요. 이해? 서연은 조롱하듯 웃었다. 민혁 씨의 숨겨진 모든 비밀까지 이해하나요? 예를 들어 그가 내 명의로 사업 비자금을 운용했던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같은 것도. 채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혁은 채림과 외도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사업 비밀은 서연의 명의로 남겨두었다. 서연만이 접근할 수 있는 돈이었다. 당신이 어떻게 그걸? 채림이 흥분했다. 왜 놀라죠? 내가 당신보다 15년 동안 더 오래, 더 깊이 그 남자의 침대와 사업을 공유했으니까. 당신이 민혁 씨의 겉모습을 봤다면 나는 그의 가장 추악한 밑바닥까지 봤어. 서연은 서류 한 장을 채림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민혁의 비자금 계좌 명세와 함께 서연이 재단 이사장 권한으로 민혁의 회사에 대해 특별 감사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였다. 내일 오전 9시 이 서류는 언론에 공개되고 금융당국에 접수될 거예요. 당신이 민혁 씨를 돕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요. 그럼 나는 당신과 민혁 씨의 파멸을 잠시 늦춰줄 수도 있어. 아니라면 서연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당신들의 추락을 즐겁게 지켜볼 거예요. 당신의 야망은 끝났어. 윤채림. 채림은 손에 쥔 서류를 구겨버리고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복수심에 떨었지만 서연의 치밀한 반격 앞에 무력함을 느꼈다. 채림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치료센터를 뛰쳐나갔다. 서연은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며 민혁에게 일격을 가했다는 사실에 희미하게 만족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눈빛은 비장함으로 채워졌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정말 얼마 없었다. 정아주는 서연에게 입원을 강력하게 권유했다. 그녀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었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했지만 서연은 민혁을 감시하기 위해 저택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서연아, 제발. 너의 복수심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암세포가 너의 온몸을 잠식하고 있다고.
하주는 안타까움에 목소리를 높였다. 나에게는 시간이 없어, 하준아. 나는 복수를 끝내야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어. 서연이 힘없이 말했다. 그리고 내가 이 집을 비우는 순간 강민혁은 이혼 소송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모든 더러운 수를 쓸 거야. 나는 그의 파멸을 봐야 해. 하주는 서연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다. 민혁에게 복수하고 싶다면 오히려 더 강해져야 해.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민혁은 승리감을 느낄 거야. 너의 품위를 지켜 치료를 받아. 서연은 하준의 진심을 알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일 외래 치료부터 시작할게. 하지만 이번은 복수를 끝내고 할게. 그때 민혁이 병원 로비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과 하준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모습, 특히 하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 어린 애정을 보며 끓어오르는 질투심을 느꼈다. 서연이 시한부라는 사실보다 다른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연민이 아닌 사랑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민혁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민혁은 하준에게 다가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정하준 선생, 아무리 주치의라고 해도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아내에게 너무 과한 관심을 쏟는 것 같군요. 하준은 민혁을 무시하려 했으나 서연이 끼어들었다. 민혁 씨, 하준 씨는 내 주치의이자 친구예요. 당신처럼 나를 버리려 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죠. 유일한 사람? 그게 무슨 뜻이지? 당신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에게 이혼을 거부하는 것도 혹시 이 남자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민혁은 말도 안 되는 의혹을 던졌다. 하준이 분노하여 민혁의 멱살을 잡았다. 입 다물어. 당신의 추악함은 정말 끝이 없군. 서연 씨는 당신에게 15년 동안 헌신했어. 당신의 이기심 때문에 죽어가는 아내에게 어떻게 그런 모욕을 줄 수 있지? 헌신? 당신은 서연이가 결혼 전부터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했는지 알아? 민혁은 비열하게 웃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이용한 것뿐이지. 그리고 당신도 똑같아. 재단 이사장 자리가 탐나는 거 아니냐고. 강민혁? 서연이 소리쳤다. 그녀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다시 기침을 시작했고 손바닥에 피를 쏟아냈다. 하주는 민혁을 밀치고 서둘러 서연을 부축했다. 서연아, 진정해. 지금 위험해. 민혁은 피를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하준을 다시 노려보았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서연이에게 쓸데없는 희망과 복수심을 심어줘서 병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하준은 서연의 떨리는 몸을 감싸 안고 민혁에게 단호하게 경고했다. 강민혁, 당신이 서연 씨의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나는 서연 씨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할 수 있어. 다시는 서연 씨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녀를 죽이는 독약입니다. 민혁은 하준의 말에 깊은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하준의 눈빛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어떤 진실을 알고 있다는 확신을 담고 있었다. 민혁은 결국 분을 사귀며 병원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의 복수심보다 서연과 하준의 끈끈한 연대에 대한 질투와 위기감이 더 크게 자리 잡았다. 민혁은 채림과 만나 서연의 반격에 대해 논의했다. 채림은 서연이 확보한 비자금 계좌와 감사 요청 서류 때문에 초조해했다. 부사장님, 이대로는 안 돼요. 그 여자가 우리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여자는 죽을 때까지 이혼해주지 않을 거예요. 당장 법적 대처를 해야 합니다.
사모님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시한부 환자로 몰아붙여야 해요. 채림이 악마 같은 제안을 했다. 민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서연의 복수와 하준의 경고, 그리고 사업 몰락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좋아. 당장 당신이 아는 모든 변호사를 동원해. 서연이가 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이며 재단과 회사의 정보를 유출하여 나를 해치려는 것은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다고 주장해. 이 계획은 서연에게 가장 비열한 공격이었다. 그녀의 복수심을 병적인 상태로 치부함으로써 그녀의 모든 행동과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무효화하려는 것이었다. 민혁은 자신의 비열함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서연이 자신에게 행한 고통을 떠올리며 정당화했다. 그래, 이 모든 건 그녀가 먼저 시작한 복수야. 나는 단지 나를 지킬 뿐. 그날 저녁 민혁은 저택으로 돌아와 서연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차서연, 당신의 복수는 끝났어. 나는 당신이 병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을 증명할 거야. 당신이 나에게 했던 모든 행동은 정신 착란으로 치부될 거고 이혼 소송은 내가 승리할 거야. 당신은 조용히 병실로 가서 죽음을 기다려야 해. 서연은 민혁의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민혁의 이기심이 어디까지 갈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역시 강민혁이군요. 당신의 추악함은 나의 예상을 항상 뛰어넘어요. 내가 당신에게 이혼을 거부한 것이 단순한 복수라고 생각했나요? 서연은 민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당신의 몰락뿐만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깨우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시작했어요. 당신은 나를 버린 죄로 모든 것을 잃을 거예요. 당신의 성공, 명예, 그리고 나의 사랑까지도.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당신의 비열한 소송 기대할게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고 더 치명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나의 품위를 짓밟으려 할 때 나는 당신의 심장을 찢어놓을 무기를 꺼낼 겁니다. 민혁은 서연의 말에 섬뜩한 공포를 느꼈다. 서연이 말한 더 치명적인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서연의 복수는 이제 그녀의 생명력과 함께 최후의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옥의 동거는 더욱 격렬한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강민혁이 아내 차서연을 심신미약 상태로 몰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던 바로 그날 서연의 치명적인 반격이 시작되었다. 민혁은 자신의 회사 사옥에서 긴급 주주회의를 열고 있었다. 서연의 재단 감사 요청과 비자금 계좌 압박으로 인해 회사는 이미 혼란의 도가니였다. 민혁은 주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연의 상태를 정신적인 문제로 포장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다. 차서연 씨는 현재 말기 암 투병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그녀의 재단 권한 남용은 병세로 인한 비정상적인 판단이며 곧 법적 조치를 통해 모든 것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민혁은 냉철하게 상황을 통제하는 척했다. 그때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민혁과 윤채림이 은밀하게 대화하는 모습과 함께 민혁이 재단 자금 유용 및 비자금 조성에 대해 지시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다. 민혁은 자신이 서연의 명의를 이용해 비자금을 운용하며 어차피 서연이는 곧 처리될 거야. 걱정 마. 이 모든 건 내가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계획이니까라고 말하는 부분이 선명하게 들렸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영상은 서연이 15년 결혼 생활 동안 민혁의 추악한 거래들을
예감하고 치밀하게 수집해온 결정적 증거였다. 민혁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스크린을 향해 소리쳤다. 이거 당장 꺼. 가짜야. 조작된 거라고. 그 순간 회의장 문이 열리고 변호사와 함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민혁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강민혁 부사장, 회사 비자금 조성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혁은 자신이 세운 모든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규했다. 아니야. 서연이가, 차서연이 꾸민 짓이야. 나는 죄가 없어. 뉴스 속보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유명 건설사 부사장, 시한부 아내 명의 이용해 비자금 조성, 현장 체포. 모든 언론은 민혁의 비도덕성과 배신에 집중했고 그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몰락했다. 서연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민혁은 간신히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패인이었다. 회사에서는 해임되었고 모든 계좌는 동결되었으며 집에는 빚쟁이들이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윤채림을 찾아갔다. 채림의 오피스텔 문을 두드린 민혁은 기대와 달리 냉랭한 시선과 마주했다. 채림은 이미 모든 짐을 싸고 민혁과의 관계를 정리한 상태였다. 민혁이 매달리듯 채림의 팔을 잡았다. 채림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은 나를 돕는다고 했잖아. 같이 이 모든 걸 극복하자고 했잖아. 채림은 민혁의 손을 뿌리쳤다. 착각하지 마세요, 부사장님. 저는 성공한 남자의 파트너가 되려 했지, 감옥 갈 쓰레기의 연인이 되려 한 적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련도 없었다. 뭐,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잖아. 당신이 서연이에게 이혼을 재촉하지만 않았어도. 민혁은 분노에 떨었지만 채림은 싸늘하게 웃을 뿐이었다. 부사장님, 모든 건 당신의 이기심 때문이에요. 당신은 저에게도 가장 중요한 비밀을 숨겼어요. 당신이 나에게 진정한 사랑과 믿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나 자신을 선택해야죠. 저는 사모님처럼 어리석게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아요.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나에게는 당신의 몰락 말고는 아무것도 흥미롭지 않아요. 채림은 짐을 챙겨 민혁을 지나쳐 오피스텔을 나갔다. 민혁은 채림에게마저 버려졌다는 사실에 무너졌다. 그는 돈도 명예도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믿었던 새로운 사랑마저 잃었다. 민혁은 술에 취해 거리를 방황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이 오직 서연의 복수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치솟았다. 결혼기념일에 시한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자신의 잔인함, 그리고 사랑이 아닌 성공을 위해 헌신적인 아내를 이용했던 추악함. 그는 자신이 얼마나 비열하고 이기적인 인간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며칠 후 민혁은 홀로 길거리를 헤매다 정하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하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강민혁 씨, 당장 병원으로 와요. 서연 씨가 위독해요. 민혁은 서연의 병실로 정신없이 달려갔다. 서연은 이미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병실 안에는 하준이 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서연아, 서연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민혁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하준은 차가운 분노로 민혁을 노려보았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 더러운 소송을 걸고 그녀를 정신병자로 몰아붙였을 때 서연 씨의 투병 의지가 완전히 꺾였어. 당신의 이기심이 그녀의 남은 시간을 앗아갔다고. 당신이 얻고 싶었던 게 이거야?
그녀의 죽음? 당신은 결국 그녀를 죽인 살인자야. 하주는 민혁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지만 민혁은 저항하지 못했다. 그는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하고 이제 정말로 떠나려 하고 있었다. 민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은 서연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신이 잃은 것은 물질적인 것들이었지만 서연은 생명을 잃고 있었다. 민혁은 서연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서연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서연아, 나왔어. 제발, 눈 좀 떠봐. 산소호흡기 소리만 병실에 울려 퍼졌다. 민혁은 서연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는 지난 15년간 외면했던 진정한 감정과 죄책감에 압도되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나는 당신이 내 곁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의 사랑을,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어. 나는 정말 쓰레기였어. 그는 서연의 뺨을 어루만지며 흐느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모든 걸 되돌릴게. 사업도, 돈도 다 필요 없어. 당신만 다시 돌아와줘. 이혼 소송 취하할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나 이제 당신의 남편으로 남을게. 제발 나에게 용서받을 시간을 줘. 그는 서연의 손을 붙잡고 통곡했다. 그의 눈물은 후회와 절망, 그리고 뒤늦은 사랑의 고백이었다. 그 순간 서연의 심장 박동 모니터가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호흡이 불안정해졌다. 하주는 당황하여 의료진을 불렀다. 민혁은 서연의 손을 놓지 못하며 절규했다. 안 돼. 서연아, 안 돼. 나를 떠나지 마. 나는 이제야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았어. 민혁은 의사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는 병실 문 앞에서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이 모든 파국은 자신이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영원히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차서연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은 기적에 가까웠다. 그녀의 생체 신호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눈은 분명히 강민혁을 향하고 있었다. 민혁은 그녀의 곁에서 며칠 밤을 지새우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성공을 줬던 CEO가 아니었다. 그저 아내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남편이었다. 서연아, 정신이 들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혁은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얼굴로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어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민혁은 그녀의 입모양을 읽었다. 당신, 많이 변했네요. 그래, 변했어. 당신이 나를 무너뜨린 후에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추악했는지 알았어. 당신의 복수가 나를 살린 거야. 민혁은 고개를 숙였다. 이혼 소송은 완전히 취하했어. 재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제발 나에게 남은 시간 당신의 곁을 지킬 기회를 줘. 정하준이 병실로 들어섰다. 그는 민혁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강민혁 씨, 서연 씨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없어요. 이제는 당신의 탐욕이나 싸움 대신 서연 씨의 마지막 존엄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민혁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서연이의 마지막 소원대로 할 겁니다. 제발 저에게 간병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녀의 남편입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갚겠습니다. 하주는 민혁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서연 또한 눈빛으로 하준에게 동의를 표했다. 결국 하준은 한 발 물러섰다. 서연이 평온을 찾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민혁은 헌신적인 간병인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돈을 되찾으려는 일체의 노력을 중단했다. 그의 하루는 서연의 식단을 준비하고 약을 먹이고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며 통증을 호소하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것으로 채워졌다. 민혁은 지난 15년 동안 자신이 놓쳤던 서연의 모든 것을 보았다. 그녀가 밤새도록 고통을 참아왔던 시간, 그녀가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순간들을 서연아,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그날, 내가 당신의 시한부 선고를 들었을 때 나는 덜컥 겁을 먹었어. 당신의 병이 나의 완벽한 성공에 흠을 낼 거라고. 나는 당신을 사랑했지만 내 성공을 더 사랑했던 바보였어. 민혁이 고백했다. 서연은 힘겹게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나는 당신이 내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 나의 복수가 구원이 되었다고 믿어요. 민혁의 헌신적인 간병 덕분에 서연은 짧지만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남편으로서의 마지막 소원을 부탁했다. 민혁 씨, 우리 결혼 15주년 기념으로 여행 가기로 했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바닷가. 민혁은 당장 하준에게 서연의 상태를 물었다. 하준은 서연의 외출이 극도로 위험하다며 반대했지만 서연의 눈빛과 민혁의 진심을 보고 결국 허락했다. 하준은 모든 의료 장비를 갖추고 그들의 마지막 길에 동행했다. 민혁은 최고급 의료 장비와 간호 인력을 동원하여 서연을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해변으로 데려갔다. 서연은 휠체어에 앉아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았다. 해질녘 노을은 핏빛처럼 아름다웠다. 서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예쁘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과 비슷해요. 그때 당신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민혁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당신이 본 것이 진짜 나야. 탐욕에 눈이 멀어 잠시 미쳤을 뿐.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겠니? 이혼은 없던 걸로 해. 당신의 남편으로 당신 곁에 남아. 서연은 민혁의 입술에 손가락을 댔다. 민혁 씨,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당신이 이토록 진심으로 후회하고 변하는 모습을 보았으니 나의 복수도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서연은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결혼 반지를 빼서 민혁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반지는 이제 당신에게 돌려줄게요. 나는 당신과의 결혼 생활에서 받은 고통을 다 잊었어요. 대신 당신이 내게 보여준 마지막 사랑만 기억하고 갈게요. 민혁은 오열하며 그 반지를 서연의 손에 다시 끼워주려 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 대신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마지막 소원을 부탁했다. 당신은 살아야 해요. 당신이 나에게 헌신했던 이 시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나는 당신이 앞으로 만날 사람에게 당신이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길 바라요. 그게 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민혁은 그녀의 숭고한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녀의 복수는 파멸이 아닌 민혁의 구원으로 완성된 것이다. 여행을 다녀온 지 며칠 후 서연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고 고통 속에서 힘겨운 숨을 쉬었다. 민혁은 서연의 머리맡을 지켰다. 그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서연아, 사랑해.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할게. 그때는 당신에게 헌신하고 당신만을 위해 살게. 민혁은 서연의 귀에 속삭였다. 서연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민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민혁의 손에 자신의 힘없는 손을 포개었다. 그리고 서연은 민혁의 따뜻한 품 안에서 평온하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민혁은 아내의 차가워진 체온을 느끼며 오랫동안 통곡했다. 그의 눈물은 후회, 슬픔, 그리고 그녀의 숭고한 용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민혁은 서연의 유품을 정리했다. 그 안에서 그는 낡은 일기장과 함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겉면에는 민혁의 글씨로 쓰인 이혼 합의서가 곱게 접혀 있었다. 봉투 안에는 서연이 죽기 며칠 전에 쓴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다. 서연의 편지. 민혁 씨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당신 곁에 없겠죠. 내가 당신에게 이혼을 거부하고 복수를 했던 이유, 이제는 알 거라고 믿어요. 나는 당신의 사업이 망가지길 원했지만 동시에 당신이 나의 죽음 앞에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길 간절히 바랐어요. 당신의 이기심은 나를 병들게 했지만 당신의 뒤늦은 후회와 헌신은 나를 치유했어요. 당신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결국 나에게 당신의 진정한 마음을 돌려주었죠. 그걸로 충분해요. 내가 이혼 서류를 찢지 않은 이유,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내가 떠나면 당신은 자유로워져야 하니까. 당신의 앞길에 나의 죽음이 족쇄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헌신했던 이 시간만큼은 잊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사세요. 이 추악했던 결혼의 결말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당신을 사랑했던 서연이. 민혁은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다. 서연의 복수는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남편을 구원하려 했던 숭고하고 지독한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이다. 이혼 서류를 찢지 않은 서연의 마지막 배려에 민혁은 무너졌다. 그는 서연의 유언대로 이혼 서류에 날짜를 적어넣고 서연의 마지막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내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가장 값진 유산을 물려받았다. 시간은 흘러 차서연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강민혁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굴지의 건설회사 부사장이었던 그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정장이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다. 서연과의 이혼 소송 취하 후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회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서연의 이름으로 설립된 시한부 환자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했다. 그는 현재 서울 외곽의 오래된 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었다. 민혁은 병원에서 얻은 간병 경험을 살려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는 환자들의 식사와 일상생활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그의 손에는 명품 시계 대신 환자들의 굳은 손을 잡아주어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광기나 탐욕 대신 깊은 겸손함과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을 더 이상 서연의 복수라고 비난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서연이 남긴 마지막 구원의 기회였다고 믿었다. 민혁은 서연의 유언대로 이혼 서류에 날짜를 기입했지만 그가 서연과의 관계를 마음속으로 끝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서연과의 결혼 반지를 녹여 작은 펜던트로 만들어 늘 목에 걸고 다녔다. 그것은 그의 속죄이자 서연과의 영원한 약속이었다. 어느 날 봉사센터에 정하준이 찾아왔다. 그는 민혁의 변화된 삶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하준은 민혁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빛은 1년 전의 냉혈함과는 완전히 달랐다.
하주는 서연이 남긴 재단 기금과 민혁의 봉사가 많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전했다. 민혁은 담담하게 말했다. 서연이가 생전에 원했던 일입니다. 저는 그저 그녀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저에게는 이게 맞는 일이니까요. 하주는 서연이 남긴 마지막 선물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민혁을 파멸시켰지만 결국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했던 것이다. 서연이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이 변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복수를 선택했을 겁니다. 하준의 말에 민혁은 눈을 감았다. 저는 그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달았죠. 하지만 늦게라도 깨달을 수 있게 해줘서 서연이에게 감사해요. 두 남자는 더 이상 질투나 경쟁심 대신 서연에 대한 깊은 존경과 연대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해 가을, 서연과의 결혼 기념일이 돌아왔다. 민혁은 아침 일찍 서연이 가장 좋아했던 하얀 국화를 한 알을 안고 묘지를 찾았다. 묘비에는 사랑하는 아내 차서연, 여기에 영원히 잠들다라고 새겨져 있었다. 민혁은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이제 죄책감이 아닌 그리움과 사랑이었다. 서연아, 16번째 결혼 기념일이야. 당신이 없으니 모든 게 덧없어. 그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녹여 만든 펜던트를 꺼내 입 맞추고 서연에게 바쳤던 이혼 합의서를 태운 재를 묻었다. 당신의 마지막 소원대로 이혼은 성립되었어.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당신의 사랑에서 벗어날 순 없었어. 민혁은 펜던트 아래에 서연과의 결혼 반지를 묻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당신의 유언대로 살고 있어. 이제야 비로소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았어. 나는 당신에게 영원한 남편은 될 수 없었지만 당신이 원했던 진정한 사람으로 살게. 이 삶이 나에게 남은 당신의 마지막 선물이니까. 그는 묘비 앞에 앉아 서연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편지 속 서연의 따뜻하고 숭고한 사랑이 그의 마음을 울렸다. 사랑해, 서연아. 나는 이제 탐욕이 아닌 헌신으로 남은 삶을 살 거야. 당신이 나를 구원했듯이 나도 이 세상의 따뜻함을 돌려줄게. 해가 질 무렵 민혁은 묘지를 떠나지 못하고 서연과의 추억이 담긴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낡은 펜던트를 목에 걸고 가장 비참한 파국에서 시작된 가장 숭고한 구원의 이야기를 가슴에 묻은 채 새로운 하루를 살기 위해 일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지만 희망이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냉혹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비극적인 배신과 처절한 복수를 통해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난 한 남자의 숭고한 뒷모습이었다.